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세 친구들에게 한글 공부 3가지 신경 써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빨간 거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6세 아이들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글자를 쓰면서 바꿔보는 활동들 할 수 있었어요. 계란을 대굴대굴 뿅뿅뿅, 그리고 멸치를 헤엄치는 꿈틀이, 이렇게 글자를 바꿔보면서 즐겁게 문자를 익혀나갔습니다. 또 작은 책자도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한글 지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6세 친구들 집에 A4지 종이 있는 가지고 종이책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책이 되죠. 이렇게 아이들이 글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나가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던 6세가 이제 자라면 7세가 되는데 아이들이 질문도 생각하는 것도 많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문 목록표를 한번 볼까요? 자, 공룡은 왜 알을 낳아요? 그리고 7세 되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오려서 붙여보면 훨씬 더 재밌겠죠? 그리고 물에 대해서 할 때도 스스로 찾아서 이런 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문자를 즐겁게 익혀나갑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하면 정말 배움이 시작되는 것 같으죠? 그래서 공부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지금 평생 학습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공부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0대 꿈을 위해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해라. 50대 이제는 공부에 올인하라. 그 다음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공부하다 죽어라. 이제 평생 학습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한다고 시작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하기 시작하다 보면 평생 학습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지겨워진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7세가 되면 아이들마다 편차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옆집에 놀러 갔더니 어머, 얘는 받아쓰기도 정말 많이 하고요, 학습지리가 수두룩 쌓이는 거 보니까 괜히 걱정이 돼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어머니들이 막 걱정과 조바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니 되옵니다. 어머니 노노. 아이들 공룡 프로젝트 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폭이 큰지 정말 대견스럽답니다. 글씨도 얼마나 잘 썼는지 선생님이 쓴 것처럼 실체도 아주 좋아요. 어머니 대견스럽죠. 그래서 한글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책도 마음대로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은 주지 마세요. 아이마다 꼭 편차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글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의 확장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수업하는 유치원에서 보면 브레인스토밍 하거든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집에서 말을 하면은, 야, 너 그럼 말이 되나고 생각하니? 말 좀 되는 소리 좀 해라. 절대로 혼내지 마세요. 브레인스토밍, 두뇌가 폭풍이 일어나듯이 아이들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마음껏 얘기하고 이거를 목록을 나눠보는 이런 활동들 정말 중요한 활동입니다. 세계여행을 했으면 세계여행에 아이들이 생각나는 것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또 교통별로 언어별로 이렇게 나눠보는 하는, 이것이 바로 수학의 집합의 개념도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문 목록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왜? 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잖아요. 신비한 우주에서도 보면 우주에서도 빼빼로 같은 과자가 있을까? UFO는 존재할까? 행성은 어떻게 떠다닐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전개하면서 책 속에서 읽었던 것, 또 자기가 생각나는 것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전개를 시켜보고, 이런 생각을
나타내는 보는 활동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 생각을 적어보는 활동들. 그리고 나라 이름 찾기 해서 나라 이름 적어보기.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나는 프랑스로 가서 에펠탑을 보고 아이들 파리바게뜨를 많이 보니까 바게트 빵을 먹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언어를 재밌게 2학년 되면 시간표도 적어보는 활동들까지 유치원에서 보면 다양한 언어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받아쓰기를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등학교 교과서가 쉽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 7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와 이 7세의 연계 과정에서 아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 가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존감과 자신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해냈을 때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존감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뛰어나도 받아쓰기를 계속 틀린다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기를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집에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가기 전 이 2학기 이 시기는 잘 못 쓰는 아이들도 자기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써달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쓰는데 나만 혼자 쓰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써달라고 막 조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가르쳐 달라고 쓰는 거 이거 어떻게 쓰냐고 막 조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 정말 자존감에 신경을 쓰고 살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지시나요? 그러면 3가지만 신경 씁시다. 첫 번째, 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